당근마켓은 손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생의 가장 큰 니즈는요, 일찍 퇴근하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멘트부터 구성까지 다 따라하세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죠.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 반에 퇴근하는 구조로도 해봤고요. 그래도 이제 지원자가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밤 11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5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이 브레이크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무 시간이 총 6시간이고 30분을 쉬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고를 올렸어요. 유료 공고로 이틀 동안 올렸는데 지원자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들어올까 말까 했는데 9명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이제 근무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도 마음에 들고 시급도 10,000원이네. 근데 주휴수당 포함하니까 12,000원이네. 그러면 일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이제 점점 충족이 될수록. 그래서 그런 거를 매장에 따라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이제 구인 공고를 올리시면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도 일단 첫 번째로 주변 경쟁사 공고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근접하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경쟁 PC방들보다는 당연히 단돈 100원이라도 올려서 공고를 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구인 시장에서는 경쟁사라는 게 같은 업종만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자를 구인을 하고 있으면 야간 근무를 공고 내고 있는 그런 업장들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간 뭐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뭐 이런 술집 이런 것도 경쟁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는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데가 뭐 시급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PC방은 최저시급 뭐 이러고 있으면 주휴수당 포함해도 11,000원이네. 이러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지원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시급을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단기 알바 많이 구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시급이 막 13,000원이래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마저도 자영업자의 이런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제 구인난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계획할 때는요, 알바생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그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월급 형태가 아니라 주급 형태로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알바생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도박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이제 창문과 시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왜 없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는 건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주급이 좋은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금요일날 주급을 받으면 주말에 그 돈을 써요. 이게 일이 조금 힘들어도 돈을 또 벌어야 되는 니즈, 동기부여가 이제 바로바로 생긴다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한 번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돈이 이제 월급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돈을 한 번에 받아서 막 다 쓰기에는 이제 쓸 데가 크게 없거든요. 그럼 그 돈을 뭐 적금도 하고 당장 뭐 돈이 그래도 막 남으니까 내가 다음 달에 또 일해야 될 동기가 크게 없어지는, 일단 돈 들어온 거 있으니까 일단 그만두고 돈 대충 쓰다가 돈 떨어지면은 또 다른 데 일 구해볼까, 뭐 이런 알바 다 구하니까 어디서든 환영하니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지금 제공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외국의 이제 노동자들 보면 굉장히 주급 형태로 주는 게 매우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주급이 꺼려주는 이유가 월급으로 줘도 중간에 도망가고 금방 그만두는데 이거 주급으로 줘버리면 그냥 돈 홀랑 받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드실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주급은 보증금으로 잡는 거를 안내를 해야 됩니다. 뭐 첫 주의 급여는 보증금으로 두고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준다 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진행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고를 올렸으면 그냥 올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료 공고를 내야 됩니다. 알바몬 기준으로 이제 점프업이라는 유료 상품이 있어요. 하루 동안 8회 이제 점프업을 해주는 거죠. 맨 앞으로. 이게 점프업이 5회도 있고 8회도 있는데 5회보다는 8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27,500원짜리인데 제가 이거 이틀 하고 지원자 9명 받았다 그랬잖아요. 야간 근무자 기준으로. 그러면 2일 동안 55,000원 쓴 건데 이건 돈 아깝지 않나요? 저도 아깝죠. 안 하고 구인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 구인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저희 거를 아무리 뭐 좋은 조건의 공고를 기획해서 게시를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알바생들에게 노출이 일단 돼야 저희한테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아까워하셔도 된다. 투자 가치가 있다. 그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고, 이 55,000원 써서 9명 만약에 지원한 예를 들자면 객단가로 따져보는 거죠. 한 명 지원한 거를 6,000원 주고 샀다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지원 한 명 한 명 너무 아쉬운데 6,000원 주면 한 명 지원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해줄 때까지 매일 하루 27,500원씩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점들한테.
그리고 다음으로 면접 볼 때 예전에 이런 사람들은 다 걸렀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식대로 막 문자 지원하라 그랬는데 양식대로 문자 지원 안 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고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일할 확률이 적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부르지도 않아요, 면접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뭐 지각하는 사람도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100% 걸렀어요.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면접 보기로 했는데 노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쇼를 하고 그리고 안 오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또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요즘에 정말 많아요. 요즘 애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전에는 다 걸렀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예전에는 면접 가능한지 문자만 띡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면접 일정 잡고, 뽑더라도 전화해서 언제 나올 수 있냐 협의해서 나오게 하고, 이게 문자 확인을 잘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만 면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장들도 면접을 볼 텐데 다른 업장에서는 전화해가지고 친절하게 너무 같이 일하고 싶다, 언제 나와줄 수 있냐, 그러면 문자만 띡 온 거보다는 그쪽에 마음이 갈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보니까 조금 더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전화로 컨택하는 거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문자도 보내고 교육 일정도 잡고 채용도 하고,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면접 오고 나서죠. 면접 오고 나서는 첫 번째로 이 면접자가 집이 멀든 가깝든 시간 내어 와준 거잖아요. 그런 거면 음료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또 좋은 인상을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오자마자 대충 필요한 것만 묻고 언제 근무 가능하시냐, 뭐 우리 매장 이용해 본 적이 있냐, 연락드리겠다. 그러면서 한 2분? 2분도 안 걸리게 막 면접 보고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최소 10분 내가 대화한다 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그 면접자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게 우리도 이 업장도 이 사람을 평가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도 이런 업장을 평가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업장도 좋은 인재를 잡고 싶다면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보면 면접 볼 때 면접비도 주잖아요. 왜 주겠어요? 이게 좋은 인재 채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어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인재라고 하면 대표가 직접 뭐 찾아 나서가지고 상고초려해서 스카우트하기도 하죠. 사람이 중요한 업장은요, 사람에게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바 채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